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허니스템 이동환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40번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140번은 김명인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님, 선생님도 국어교육과 출신. 그래서 평화가 절대선이다. 절대적으로 최고다. 단 어떤 것보다도 평화, peace, 평화가 최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남한,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흔히 남쪽에 한이라 해서 남한이라고 하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식 국호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북한이라고 하고 남한이라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하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은 9월에 정부가 수립되고, 그래서 각각 한 나라에 두 개의 국가가 성립이 됐고,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전쟁을 겪고 지금까지 계속 분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분단된 상태로 있어서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엄청 많아요. 이게 분단돼가지고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는 정책 때문에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말씀해 드리겠고, 이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70년이 넘었는데 곧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글입니다. 글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주목해 주시고 필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지난해 말 미국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성과 양식에 따라 바이든의 당선을 바라느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한가닥 기대를 위해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느냐를 두고 진지한 고민을 했었다. 한국민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은 그냥 바이든의 당선을 바랐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좀 이제 이상한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고 정책을 했었거든. 좌충우돌 했었거든. 그렇지만 트럼프는 역사상 최초로 북한 김정은과 2번이나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게 했단 말이야. 근데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를 더 끌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리나라 민족으로서 기대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런 기대는 그래가지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갈렸었어. 비록 하노이 회담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회담을 했거든. 첫 번째는 싱가포르, 두 번째는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그냥 파토가 났어. 결렬 이후 냉각기에 접어들었다고 할지라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의 기억이 아직 선명한 이 시점에서 남북, 북미 간의 지난 70여 년간의 적대 체제, 서로 분단이었잖아.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긴절한, 매우 기묘하고 중요하고 필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간절한으로 바꿔 오해한 다른 단어야. 긴절한도 있고 간절한도 있어. 그나마 우려한 것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됐잖아. 행정부가 오바마 시절에 전략적 인내주의,
전략적 인내주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략적 인내주의야. 머물지 않고 트럼프, 김정은의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한다고 언명 말을 했어. 등 북미 간 대화에 나름의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지금 아직 남과 북의 관계가 좋지 않고 북미 간의 관계도 좋지 않아. 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과 북의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미국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게 잘 굴러가기 어려워. 세 나라의 입장을 조율하기 쉽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옆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다 입장이 있거든. 참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참 그래. 지정학적으로. 자, 이 문단.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왜 기묘하고 간절한 것인가는 우리가 지난 70여 년 동안 치러온 정치, 사회, 경제적 차원의 막대한 분단 비용. 내가 그 서두에 말했잖아.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다 안 좋은 것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굳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저성장 단계,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성장률이 1에서 2%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아. 그래서 현 세계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를 탐색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5G, 사물 인터넷, 우주기술 이런 것들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 우리 있잖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분단돼가지고 철도가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이 철도만 연결하면 여기서부터는 블라디보스토크 해가지고 저 철도로 유럽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물류 비용이라든가 배 타고 유럽 가면 한 달 걸리는데 기차 타고 여기 가면 일주일이면 간다는 거 아니야. 엄청난 비용과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지. 우리 수학여행 우리 여러분들 여기로 갈 수도 있어. 코로나도 끝나고 철도만 연결만 하면 금방 연결한다던데 10년 정도면 한다던데. 이게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인 거예요. 또 세계 간접자본 투자, 북한을 이제 교류가 되면 북한도 낙후에 있으니까 도로도 깔고 철도도 깔고 전철 깔고 건물 짓고 하다 보면은 이게 투자가 되고 수요가 되니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사회 간접자본 SOC라 그러는데 도로, 철도, 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사회적 교류 왔다 갔다가 되면 기대 이익만으로도 엄청난 성장 효과가 될 것이다. 한반도가 다시 한번 부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 그러니 분단돼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이제 조금이라도 교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것밖에 없겠지. 그동안 발전 못했던 거를 70년 동안 발전 못했던 거를 이제서야 앞으로 100년 동안 발전을 한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걸어온 70년 동안 45년 분단돼서부터 잿더미에서부터 다시 지금까지 경제 성장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위 안에 있는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잖아. 북한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잖아. 우리랑 같은 민족인데 얼마나 열심히 할 거야. 그지? 그렇다면 한반도가 엄청나게 선진국이 되는 거지. 그걸 해야 한다라는 거야. 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북한은 더 이상 냉전시대와 같은 공산주의 세력의 극동 전진기지가 아니고 탈냉전 시대에 냉전이 끝났어.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듯이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주도권을 다투는 주도권 싸움이었단 말이야. 전쟁은 아니었지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그리고 지금 없어졌지만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 근데 이것이 1990년에 독일의 통일과 함께 미국의 서방 자본주의 세계의 승리로 끝났어. 그러니 그때 이후로 끝났잖아. 북한은 소련이랑 관련이 있었었지. 여기 북한, 우리는 남한은 미국이랑 있었지. 그러니까 냉전이 끝났잖아. 그럼 더 이상 북한도 그렇게 냉전과 같이 세게 다룰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냉전을 끝내는 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거 아니야. 국가 존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로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이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6.25 전쟁 때 미국도 참전했잖아. 전쟁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무역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거의 막 이제 막 힘센 나라가 힘 약한 애를 막 두둑이 패고 막 그랬단 말이지. 비슷하게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 제재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사활, 죽고 사는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외면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을 좀 받아들이고 말 잘 듣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면 그 일은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야. 기존의 낡은 관성으로, 그전에 계속된 편견으로 북한을 동북아시아 관리를 위한 꽃놀이패처럼 이용해서는 얻는 이득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영향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북아에서 이제 미국 영향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얻는 이득. 이를테면 중국과의 관계,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그레이트 파워 게임 하고 있거든. 중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해가지고 미국의 실리를 챙기면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경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처럼 북한을 깡패국가로 만들어 놓고 무기 팔아먹고 북한을 괴롭히고 심심하면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 시선을, 생각을 바꿔서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을 하여금 미국의 이익인 중국과의 대립에 있어서 북한을 활용하면, 방패막이나 창호로 활용하면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라는 거야. 이 교수님의 생각은. 미국이 이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자, 3문단. 물론 무엇보다도 간절하고 딱한 것은 북한의 처지다. 북한의 처지. 뭐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이 2020년도 작년에 국내 총 생산은 3,300억 원. 많은 것 같죠? 35조니까 우리나라 얼마냐면 우리나라는 1,919조 원이야. 54분의 1이야. 경제 규모가 그만큼 작다라는 거죠. 또 1인당 국민 소득은 141만 원이야. 우리는 3,744만 원이고 몇 배 차이야? 27분의 1이네. 1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예요. 중반 이후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북한은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냉전 질서의 해체가 되는 거야. 미국 주도의 국제 경제 체제로의 지속으로 인해 하락을 거듭하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제재가 있었으니까 하락을 거듭했지. 지금처럼 참담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그런 그들이 군사력 유지에 국력을 쏟고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제재와 고립 앞에서 농성형의 병영 국가 체제의 유지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라도 해야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정말로 핵무기를 쏘려고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봐달라라는 그런 의도가 좀 강하지. 이런 극악한 사정에 처한 북한으로서도 평화체제 구축 외엔 어떤 해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최근 북한이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헌법을 바꾼 거야. 헌법을. 북한에 치려면, 우리나라로 치면 남한혁명 통일론, 즉 이른바 적과 통일. 북한이 남한을 공산주의로 통일하려는 생각을 없애버렸어. 이거는 이제 적대시하는 거를 좀 없애는 거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거지. 없애는 거지. 그럼 이것이 바로, 이거는 무슨 사인이냐면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교류 좀 하자 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좀 손 잡고 마주하고 해야 되는데 여건이 조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새로 대통령 바이든하고 회담을 했잖아. 정상회담을 했잖아.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과 북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얻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번 한미회담에서 한미가 남북 대화와 관여라는 건 뭐야? 관계를 개선한다는 거잖아. 참여한다는 거잖아. 협력에 대한 지지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뭐 이를테면 뭐 병 걸렸을 때 약 같은 거 주는 거 이런 것들, 뭐 식량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하면은 진짜 막 가슴이 아프죠. 그냥 정치 때문에 못 만난 거야, 가족을. 등 남북한의 자율적 교류에 대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적절하다. 잘했다. 이제 이것들이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데 다 이루어져야지. 개성공단도 열어야 되고 금관강화도 해야 되고 이산가족하고 왔다 갔다 하고 철도 연결도 하고 공장도 짓고 하면은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지. 우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라도 더 적극적인 대북 화해 협력 조치들을 재개해야 한다. 대북 화해 협력 조치들을 재개해야 한다. 남북, 북미 간의 일정한 신뢰, 믿음이 회복돼야지. 그리고 전까지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무기한 연기, 그래서 연기했어.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 하면 북한이 자극받거든. 또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 그래서 그거를 연기했어. 없애는 건 아니고 취소하진 않고 정치적인 고려인 거지. 이걸 동력 삼아서 이산가족 상봉 프로세스의 재개, 금강산 등 남북 국민의 북한 관광 재개, 다시 시작. 이거는 재개라는 말은 원래 있었다는 거야. 있었는데 못하고 있었어. 그때부터 계속 했었다면 참 좋았을걸. 10년이 더 된 얘기네. 그렇죠. 인도적 지원의 전면적 재개는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남북 철도 연결, 북한 경제 특구에 대한 투자, 실행 등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떤 외부적 간섭이나 제약도 과감히 무릅쓰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죠. 결국 이런 게 우리 민족끼리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문재인 정부가 내정에서 민주적 개혁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득권의 해체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남북 문제만이라도 좀 더 과감한 행보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와 지지도 필수다.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와 지지.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인식의 대대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남북 간의 체제 비교나 경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 북한 정권이 남북 분단 초기에 상대적으로 더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한국전쟁의 비극과 북한 사회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그 사회를 더 이상 바람직한 사회 모델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 북한처럼 되고 싶진 않지? 눈을 졌으며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넘는 선망은 한갓 몽상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 예전에는 북한이 이제 우리가 친일파들 다 처단했거든. 또 유상몰수, 유상분배했는데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해서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했단 말이지. 그래서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 근데 아마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었어. 근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지금의 북한을 더 동경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짓이지. 지금의 북한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둘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가 하나의 국가체제로서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자율성과 도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이제 삼가야 한다. 북한은 그냥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지. 우리가 일본, 미국, 러시아, 북한, 일본 이렇게 인정하듯이, 미국 인정하듯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마치 일개 조폭 집단을 대하듯이 깡패 국가니 이렇게 함부로 비하하거나 능멸하고 인위적인 붕괴를 기대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그 자존심을 자극하여 기존의 완고한 농성 체제를 더 강화할 뿐이고 대화의 문을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자라는 그런 얘기야. 셋째, 이와 더불어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미래상은 더 이상
통일이 아니라 상호 국가적 독자성을 지닌 상태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의 구축. 그러니까 통일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렇지만 그냥 같은 왔다 갔다 1국가 2체제라든가 그렇게 하면 왔다 갔다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괜찮지.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통일이라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우파건 좌파건 간에 통일이 절대 선이라는 인식은 이제 낡았다. 유럽연합처럼 왔다 갔다 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야. 연합국가라든가 이런 연방국가나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호 다른 사회체제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 독자적인 인지적 역사를 경험해 왔잖아. 독자적이고 서로 다른 역사를 경험해 왔잖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국가와 국민으로서 더 이상 적대하지 않고 호혜적인 협력이, 상호 이익, 서로 간에 이익이 있는 게 호혜야. 협력 가능한 선한 이웃 국가로서 평화적 설림관계가 이제 이웃 관계야. 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현 단계에선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야말로 절대선이다. 제목이 나왔네? 중요하고, 우린 36년간 우리를 지배하고 수탈한 일본과도, 한국전쟁에서 교전 상대국의 하나였던 중국과도 전쟁을 했잖아. 중국과도 가끔은 티격태격 하기도 하지만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북한과는 못할 이유가 없잖아. 북한과는 왜 그럴 수 없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한갓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되고,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는 헌법상 영토 조항도 삭제해야 하고, 결단 내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색과 실천은 이와 같이 열정과 냉정. 그렇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황금 비율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잘 정리된 글이네요. 남과 북의 현재 상황, 앞으로 어떻게 프로세스를 거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쓰신 글이니까 우리가 제 설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언젠가 기차 타고 유럽까지 가는 그 꿈을 꼭 잊지 말고 늘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